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단 2회 만에 해외에서 초대박이라 극찬하는 K-드라마를 살펴보고 이 K-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갑자기 카카오톡 검열이란 이슈를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구구일배들이 띄우면서 민주당이 공산당이 하는 검열을 한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란의 힘이 왜 총선에서 계속 패배를 할까요? 그들은 미래 비전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계가 집권하면서 그와 그의 무속에 빠진 여왕이 공천에 개입한 내란의 힘 수준을 보면 일반인보다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하는 일이라곤 내란 수계의 내시 역할밖에 하지 않았고 지금도 충직한 내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국회 방송에서 그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와, 저런 무식한 것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구나. 정말 대구 경북은 사람이 아닌 막대기가 후보로 나와도 내란의 힘이라면 무조건 찍어주는구나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란의 힘은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내란 수기와 똑같습니다. 집권 2년 반이 지났어도 아직도 전 정부 탓, 민주당 탓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남 탓하려면 뭐하러 대통령이 되고 뭐하러 국회의원을 할까요? 그러면 이런 반박을 합니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냐? 그들은 계속 내란 수기를 공격하고 발목만 잡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체가 구구일배들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상권 분립 권력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고 한쪽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결국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이 억울하면 정치를 잘해서 더 많은 국회의원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구구일배들은 이렇게 뇌가 없음을 증명하는 말을 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원래 국회에서 정부 요인이 잘못하면 탄핵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군인들과 짜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뇌가 없는 구구일배 세력의 논리라면 대통령 탓이기 때문에 그 쿠데타는 합법적이 됩니다. 구구일배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그들은 대통령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독재 또는 왕정국가의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권리를 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나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뿐이지 그들에게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남용하도록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민의를 계속 살피고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란 수계와 내란의 힘은 구구일배 유튜브에 빠져서 소수의 뇌가 없는 것들의 눈치만 보고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란 수계가 구구 유튜버의 생각과 같다고 해도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폈어야 하지만 내란 수계는 자신이 진짜 왕이라 착각하고 권력을 그동안 남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되고자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하려고 시도했다 실패했는데 아직도 대통령은 왕이다라고 착각하는 구구일배들은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냐면 내란 수계의 포고령에 모든 국민들의 자유권을 막고 있는데 이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톡에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글을 쓴 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말에 카톡을 검열한다고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그들이 말하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간첩 행위인데 간첩을 신고해야 한다는 말에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모든 내란에 관련된 자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에 들어가고 있고 내란 수계만이 관저에서 농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미 마피아 두목이 정부 공권력에 맞서는 어이없는 짓을 하며 국제적으로 국격을 깎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반민주주의 내란수계의 포고령은 괜찮고 내란을 선동하는 간첩행위를 하는 카카오톡 댓글을 신고해야 한다는 말에 공산당이다 주장하는 그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 종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행동도 내란수계가 얼마나 반민주주의 독재를 하려고 했다는 것조차 유체이탈하며 무엇이 독재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내란의 힘 위원들과 같은 생각이 없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각설하고 지금 단 2회 만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K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 외신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줄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어렸을 때 남자가 여자를 구해주는 것 등등. 진지하게 이 프로듀서 작가들이 이런 오래된 것에서 벗어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돋보이게 할까요? 저는 캐스트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세영은 매우 다재다능한 여배우입니다. 역사적, 현대적, 교차 문화적, 그녀는 연기에서 정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고집이 세고 모든 것이 그녀를 반대하더라도 폄하당하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첫 두 에피소드는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그리고 크게 성공하려는 그녀의 탐구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캐릭터만으로도 더 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뚱뚱한 남자 전제, 적어도 그들을 분장시키고 너무 분명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마이 비너스가 기억나세요? 네, 제 생각에는 촌스럽고 흥미를 잃게 합니다. 적어도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 그는 남자답게 변했지만 뒤로 번쩍이는 모습은 여전히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드라마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주연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가 돋보이니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하게 제작된 로맨틱 코미디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드라마를 시청해보세요. 다음은 모텔 캘리포니아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첫 장면은 꽤 놀랐어요. 이런 종류의 솔직한 대화를 K드라마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어색해야 할 만큼요. 두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아주 달콤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배우들도 훌륭해요. 이 아이들의 플래시백 장면을 기대하고 있어요. 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성숙했고 실제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가 할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를 떠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첫 회 이후 저는 이세영이 또다시 히트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세영 자체가 인기 있는 배우예요. 그녀가 장례식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색상이 번쩍이고 의상이 바뀐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멋지더군요. 해고된 후 그녀가 상상했던 연수를 지나쳤을 때 나는 슬펐다. 그의 존재는 과거의 그녀를 위로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이후에도 K드라마는 엄청난 드라마가 계속 쏟아진다. 이 드라마의 첫 두 에피소드를 정말 즐겼어요. 주연들 간의 케미와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벽해요. 너무 빨리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좋아요. 이세영, 나의 멜로퀸, 당신은 항상 유명할 거예요. 나는 그 커플이 서로를 분명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향이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흥미롭긴 한데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려면 조직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지역과 티어를 잇는 최고의 K드라마가 등장했다. K드라마가 과감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 키스신을 보기 위해 18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K드라마가 과감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 키스신을 보기 위해 18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좋았습니다. 약간 코믹한 뚱뚱한 옷과 같은 몇 가지 옵션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여주의 직장 스토리라인은 매력적이고 잘 쓰여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노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신은 거부합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요, K드라마는 너무 재밌어요. 치민수의 연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의 역할이 그에게 완벽하게 맞아요. 저는 그가 이상하지만 친절하고 재밌는 평범한 아저씨로 환상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CEO나 권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벌써 몇 번이나 울었어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내가 처음 본 이세영 작품이었고 향수 어린 미학에 바로 빠져들었다. 이 작품의 촬영 기법도 마찬가지로 매혹적이고 지금까지 스토리라인의 기발함도 꽤 흥미롭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저도 1, 2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스토리는 웹툰을 드라마화해서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이지만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계속 몰입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3, 4화만 잘 진행되면 2025년 초반 대박 드라마로 국내에선 그저 그런 흥행을 할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선저고 티어를 능가하는 대박을 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 은근히 재미있고 한류를 이끌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란수기 때문에 흥이 나지 않습니다. 빨리 내란수기가 체포되어 편안히 K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춥고 독감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힘내서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웁시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